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파트는 13장 바벨과 웹팩을 이용해서 ES6 환경을 구축해보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총 두 파트로 나눠진 파트인데, 그 중에 오늘은 1번 파트인 바벨 부분만 한번 봐볼게요. 맞습니다. 바벨은 사실 바벨이 뭔지 잘 몰라요. 네, 바벨 헬스 할 때 그 바벨 일단 아니고요. 부, 부. 죄송합니다. 전 핑크 바벨이 좋아해요. 하하. 자, 우선은 바벨이 뭔지 알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벨은 이제 트랜스파일링 도구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ES6 이상을 추진 사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구형 브라우저,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완전 옛날 브라우저들은 ES6 이상의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전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래 버전으로. 그래서 그걸 해주는 친구가 바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벨이 왜 도입이 되게 됐냐? 이거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에버그린 브라우저. 그러니까 요즘 브라우저를 말합니다. 이거는 최신. 뭐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거와 같이 ES6를 지원하는, 근데 이런 브라우저들이 지금 지원 비율이 98%래요. ES6의 기능 중에 98%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ES6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없는 기능,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못하는 기능들이나 안 하는 기능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98%라고 해요. 지원할 거면 다 지원하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양을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표준이거든요. 표준. 이거 에크마스크립트라는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표준을 맞추면 좋겠지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던 웹 브라우저는 ES6를 98% 이상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익스플로러를 많이 안 쓰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저기 막 좀 발달이 덜 된 나라나 아니면 뭐 보급이 덜 된 나라들, 그런 곳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되게 쓰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뭐 시스템 사정상 익스플로러밖에 못 쓰는 시스템도 있겠죠. 뭐 크롬을 깔 수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익스플로러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익스플로러 11이 ES6는 지원하는 게 11%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ES6 이상 버전, 이거는 ES6 플러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상. 네, ES6 에크마스크립트 2015 이상인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게 브라우저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다들. 그래서 저희는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동작시키기 위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웹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켜주기가 엄청 어렵죠. 사실 저희 힘으로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이고 웹팩이고.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 시스템이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마다 다르신 거 아마 저번 시간인가 배웠을 거예요. 네. 네, 모듈 시스템 파트에서 아마 다뤘던 것 같아요. 8번 모듈에서. 뭐, 네. common JS도 있었고, 아니면 뭐, ES6에서 생긴
뭐 임포트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임포트 네. 뭐 그런 게 이제 버전마다 또 상이하고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버전마다 또 상이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바벨과 웹팩으로 좀 어느 정도 동기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바벨과 웹팩이 도입이 되게 됐어요. 뭐 에버그린 브라우저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아까 뭐 이런 모던 웹 브라우저 있었죠. 네. 이거는 사용자의 업데이트 없이도 최신 버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주는 스스로 수행한대요. 그런 모던 브라우저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아마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말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뭐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바벨은 트랜스파일러고 웹팩은 모듈 번들러입니다. 이제 역할이 다른가 보네요. 네, 해주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웹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긴 한데 일단 웹팩과 같은 모듈 번들러를 왜 사용할까? 이거는 뭐 이것도 저번에 막 봤던 사유 중에 있었거든요. 모듈 시스템 배울 때였나?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유가.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 못하는 거, 그리고 이 ES6의 모든 것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모듈 기능도 버전마다 상이하니까 트랜스파일링과 번들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기능 뭐 베어러 임포트 이런 것도 있었죠, 저번에. 그리고 네네. 네, 몇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이런 번들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볼 거는 바로 이 작업이에요. 바벨과 웹팩으로 ES6 이상을 지원하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 뭔가 이 파트 딱 제목을 보고 감이 오진 않았었는데 이 파트는 실습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네, 그냥 뭐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고요. 그냥 이런 바벨의 개념 이런 거밖에 없고요. 다 실습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직접 실습을 한 번씩 해봤는데 그 코드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참고용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툴들을 쓸 건데요. 뭐 바벨, 웹팩, 뭐 나머지 뭐 플러그인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처음에 뭐 npm 스타트로 이제 네, npm 스타트가 아닌가? 그 create react 네, 크리에이트 디렉트에 그거 했을 때 뭔가 깔려져 있던 애들 몇 개 있는 생각해보면 그때 바벨을 본 거 같네. 네, 바벨은 이제 리액트 아마 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네, 거기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바벨이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이나 웹팩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심화적으로 가게 되면 이 바벨이나 웹팩의 컨픽을 직접 건드려서 저희 입맛에 맞게 변형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좀 회사 수준에 가면은. 그래서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깊게 안 다루더라고요, 컨픽을. 보면 좀 어렵다 싶은 애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번 파트에서. 다행이죠. 네. 저는 뭐 노드 버전, npm 버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이런 버전들을 쓴다. 이 실습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가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버전이 맞아 보이는. 자, 그래서 바벨이란 아까 배우긴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바벨은 트랜스파일링 도구입니다. 트랜스파일링, 이거 약간 번역을 하자면 뭐 파일을 바꿔준다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최신 사양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러니까 ES6 이상에 사용되는 문법들 있죠. 뭐 화살표 함수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뭐 스프레드, 뭐 등등등이 있겠죠? 네. 이런 문법들은 이제 ES6 아래 버전에서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 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벨입니다. 이거를 ES5에 해당하는 적절한 코드들로 바꿔줘요. 똑같이 작동을 하도록. 자, 이런 도구라고 그러면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저런 코드를 쓰면 저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작동을 하는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느낌인가?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일단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게 이 자바스크립트 표준이잖아요. 네. 이게 버전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사양이 나올 때, 이전 사양에, 지장을 안 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생겼구나. 네,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양의 기능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되, 새로운 뭐, 사양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겠죠? 단축어 정도라고 생각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또. ES7인가 나왔던 지수승. 지수su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의, 아니다. 이렇게 뭐 2의 2제곱 이러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뭐 math.pow 하고 뭐 2 이런 식으로 썼었나? 맞죠. 네. 이게 ES6 이상. 이런 식으로 트랜스파일링 해준 겁니다. 음, 얘가. 이건 진짜 극히 일부의 예시고요. 뭐 저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편하게 음, 쓰는 만큼 아래 버전들에선 고생을 했다. 코드 뒤지면 엄청 뭐 코드 완전 바뀌어 있겠네. 네. 그래서 뭐 임시로 또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이, 복잡해져요. 엄청 간단한 코드였는데. 무서워요. 다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트랜스파일링 예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ES6로 작성된 이렇게 list.map 하고 지수승을 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적용된 ES6 문법은 화살표 함수랑 이 화살표 함수 있죠? 네. 그리고 ES7 지수연산자입니다. 별별. 그래서 이거를 ES5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뭐 엄격 모드가 달리고 이렇게 화살표면서 사라지고 그냥 함수 표현식 네, 일반 펑션 키워드를 사용한 함수가 나오고요. math.pow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파일링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음,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여기 뭐 디스 바인딩이라든지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게 되게끔 트랜스파일링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트랜스파일링을 하려면 이제 바벨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파놨고요. 이렇게 음, 여기에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날릴게요 지금. 네. 뭐가 락이 걸렸네. 이 때문에 그렇구나. 새로 하나 더 만들게요. 테스트 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패키지.json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npm init을 돌려주면 이렇게 이 폴더 안에 패키지.json이 생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패키지를 깔아줄 겁니다. 바벨 코어라는 친구랑 바벨 CLI라는 친구를 이렇게 설치해 줄 거예요. CLI. 잠시 좀 기다렸다가 설치가 다 되면 자, 그 다음 패키지.json에서 필요 없는 친구들이 좀 있대요. 그거를 없애줄 겁니다. 이것만 남겨두고 다 없애줄 거예요. 버전 없애고, 뭐 디스크립션 없애고, 메인도 없애도 되고, 스크립트는 일단 쓸 거 그냥 남겨놓고. 버전을 남겨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전이요? 버전이 어딨죠? 아, 버전을 지워버렸구나. 네, 이러면 똑같이 맞춰졌죠? 네. 필요 없는 점들이 많군요. 그쵸.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셋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글쎄. 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처럼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 바벨 프리셋 env가 뭐냐? 이거는 이게 바벨 사용 시 같이 사용돼야 될 바벨 플러그인을 모아둔 겁니다. 그냥 플러그인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벨 프리셋이라고 많이들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이거는 이 패키지는 공식 프리셋 중에 하나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프로젝트 지원 환경에 맞춰서 동적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리스트 형식으로 뭐 브라우저 RC 파일에서 상세 설정 가능하다. 이런데 이 설정 과정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예시에서. 그래서 뭐 이게 딱 유추가 되는 게 뭐 지원 가능한 브라우저 목록 뭐 이런 걸 쓰겠죠. 어디서? 지정을 하겠죠, 여기서.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러그인도 한번 깔아줄게요. 네. 네, 참고로 바벨에서 제공하는 뭐 이 프리셋 env와 같이 공식 프리셋이 몇 개 있는데 한 4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쓸 일이 있겠죠, 언젠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설치가 다 끝났으면 자, 이제 바벨 RC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babel rc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이 환경 변수 같이 생긴 프리셋을 방금 설치한 그 플러그인으로 설정해 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설치는 완료된 겁니다. 바벨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완료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파일을 바꿔볼 거예요. 재밌겠죠? 우선은 보통은 이제 실행할 때 바벨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드를 쳐줘야 되거든요. 터미널에다가 네. 바벨 뭐 환경변수 설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npm에서 제공하는 그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있죠. 기능이라 해야 되나? 약간 예약어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놓을 겁니다. 얍.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바벨을 쓸 때는 npm run build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쓸 겁니다. 터미널에다가요. npm run build
일단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기 전에, 자, 우선 이 명령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바벨을 실행할 건데, 적어놨었는데 제가 여기 있다. 이게 타겟 폴더거든요. 예. 저희가 일단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src하고 js 하고 이제 이 js 폴더가 타겟 폴더가 되고요. w 옵션은 여기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의 변경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파일링이 되는 대상이에요. 대상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D 옵션 다음에 오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트랜스파일링을 진행하면. 바로 보실 거긴 한데. 자, 그래서 방금 만든 src 자바스크립트 폴더에다가 lib js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main js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주어진 코드, 잠시만요. 야. 주어진 코드는 여기 강의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우선 코드를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lib에 있는 얘들은 다 ES6 이상 버전에 있는 얘들이에요. 뭐, 익스포트, 임포트도 그렇고요. 파이는 뭐 그렇다 치고, 지수연산자, 뭐 별별 클래스 문법도 ES6에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ES5 버전에서 어떻게 바뀔까를 볼 겁니다, 이제. 그리고 메인에서는 뭐 방금 적어놨던 거, 이 모듈들을 불러와서 출력을 해주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실행해보면, 실행이 안 되구나. 잠시만요. cd src cd js 노드 환경이라 실행이 안 되구나. 자, 우선은 바꿔보겠습니다. 자, 방금 코드를 다 작성을 했으니 npm run build 아까 지정해 놓은 명령어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쭈루룩 진행이 됩니다. 여기 터미널에 보시면 successfully compiled to file with babel, 바벨에 의해서 두 개가 성공적으로 컴파일 됐다. 그래서 여기 dist란 폴더가 생겼죠, 갑자기. 그러네요. 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아까 명령을 지정해준 이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에 결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바로 코드입니다. 변형된 코드예요. 그 위에까지 전체 다요? 네, 맞습니다. 주석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위에는 뭐 함수 정의라서 이 아래에서 쓰일 함수를 미리 다 정의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래 뭐 let 같은 거, let 컨스트 사라지고 다 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듈 시스템도
저희가 봤던 그 모듈 시스템이 아니죠. 그리고 지수 연산자도 math.pow로 바뀌었고요. 클래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디 갔지? 네, 클래스는 뭐 엄청 복잡하죠.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메인은 뭐 크게 바뀐 게 컨스트렛이 뭐 바로 바뀐 거 정도. 맞네. 그리고 뭐 이런 변수명이 바뀜으로써 또 로직도 살짝씩 바뀌고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하드 코딩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네, ES5.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어려운 문법들을 원래 어려운 문법을 써서 구현을 했어야 될 거를 자바스크립트 최신 사양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준다 정도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CMA 스크립트만 많지.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ES6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구조하려고 저렇게 어렵게 만든 건가?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변화는 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냥 간지나게 바꿔놓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되는 건지 알아봐야죠. 그런 거지. 그래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바로 여기 노드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노드 dist js main 하면은 우와 놀랍게도 결과가 잘 뜹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뭐야? 아까 저희가 최초 의도했던 그 일단 파일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뭐였죠? 지수 연산이네요. 파이 제곱 한 거 뜨고 파이 제곱이 아니죠. 파이의 파이승 한 개 뜨고요. 그 다음에 F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F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후에 메소드들을 호출했죠.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방금 본 ES6 파일로 한 게 아니라 실행을 그 ES6 아래 버전으로 변환이 된 파일들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아마 뭐 이거는 이제 그거지만 당연하게도 똑같이 이제 그거는 될 거고 네, 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네, 표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속도도 아마 차이 나지 않을까요? 차이가 나나? 속도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ES6 문법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그거를 만든 ES6 이상에서 만든 코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와서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잘 되네요. 이게 바로 바벨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행해본 환경이 노드 환경이죠. 노드 JS 환경이죠. 맞습니다. 이게 브라우저에서 될까? 결론은 안 됩니다. 왜냐? 일단 여기 있는 익스포트 이게 모듈 시스템이죠. 모듈 시스템의 일부죠. 여기서 나온 이 모듈 시스템이 노드.js의 common.js
기반이어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모듈 시스템, 이 모듈 파트가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모듈 시스템을 배웠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의 모듈 시스템이랑 노드 제이스 환경에서 모듈 시스템이랑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저희가 변환한 코드를.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export is not defined 하고 에러가 떠버려요. 음, 모듈 시스템이 정상 동작을 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또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바벨을 설정을 해서 이 브라우저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면 또 그거에 맞는 코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랑 상황에 맞게 바벨을 설정해서 저희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일단은 이게 두 개 파트로 나눴다 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에서는 오늘 바벨 배워봤고요. 다음 장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웹팩을 통해서 이러한 브라우저에서 안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팩을 모듈 배우면 시스템은 이제 웹팩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듈 번들링이니까 그러겠네요. 그럼 이게 설명이 잘못됐구나 지금 제가. 뭐 바벨 설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웹팩을 설정해야 된다. 바벨과 웹팩을 설정한다. 이 정도로 바꿔야겠네요. 이제 여기서 실행할 때는 노드 이용했으니까 노드 안에 있는 익스포트나 이런 디파이어나 노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는 없으니까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랑 노드 환경에서의 모듈 시스템이 달라서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되게 가벼운 내용이었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웨랑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 정보긴 한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막 만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일단 뭐 하는 친구는 알아뒀으니 전 이번 파트 좀 재밌게 공부라기보다 재밌게 알아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우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